안녕하세요. 평생 가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효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때 함수는 어떤 거라고 했죠? 방정식은 어떤 거고 방정식과 함수의 극명한 차이는 어떤 거라고 했죠? 우리가 3 더하기 4는 7이라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숫자를 다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x 더하기 4는 7 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숫자를 모르죠. 그래서 저 모르는 숫자를 풀어내는 게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x 더하기 y는 7 이라고 하면 모르는 숫자가 두 개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힌트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랑 y를 더하면 7이라고 하는데 x는 얼마고 y는 얼마냐?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하면 7이야. 근데 각각은 얼마겠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x는 얼마, y는 얼마다 라고 딱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1이라면 y가 얼마겠냐?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모르는 게 두 개인데 힌트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 수 없었는데 힌트를 하나 더 줌으로써 x랑 y를 다 알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x가 1이라면 y는 6이다. 그러면 x가 7이라면 y는 0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가정이지만 x, y 두 개를 모르는데 힌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을 더했을 때는 서로 7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x에 의해서 y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식을 y는 x, -x 더하기 7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둘을 더하는 결과가 7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 이게 지금 -x 더하기 7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약간 볼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바꿔서 또 써볼게요. y는 7 x 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떤 수를 더했을 때 7이라고 하면 7에서 그 중에 하나만 빼면 나머지 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y는 뭐다, 또 x는 뭐다 라고 정리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y는 x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7에서 나를 빼면 y가 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거꾸로 써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x는 7에서 y를 빼면 x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y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마찬가지로 7에서 y인 나를 빼면 x가 나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는 서로 관계가 있는 미지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함수다. 각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 관계는 다룰 수 있으니까 그걸 다루는 게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좌표평면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누워있는 축을 x로 얘기를 잘 합니다. 서있는 축을 y로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그 습관 같은 거지 이게 고정된 건 아니에요. 좌표축을 이렇게 세워놔도 돼요. 얘도 이렇게 하고 뭐 여기를 x로 하고 여기를 y로 해도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서로 간에 편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쓰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쓰고 그러면 각각의 수학자들이 본인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나라를 바꾸면 그걸 계속 바꿔야 되니까 복잡할 거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누워있는 애는 x로 좀 쓰기로 하고 웬만하면 서있는 애는 y로 쓰기로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x, y 두 개가 등장했는데 일단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선은요 뭐냐면 수직선입니다. 원래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런데 이 수직선 앞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수직선이에요. 어떤 한 점을 찍어서 0이라고 해볼게요. 0이라고 하면 수직선은 지금 방향이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방향을 그려놨어요. 잘 보시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긴 돼요. 그냥 여기다 0을 찍고 나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인 걸로 할 거야 라고 정해서 수학을 막 정리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약속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일단 정했는데, 근데 자, 양쪽에다가 화살표를 다 그려놓은 수직선도 없어요. 사실은 이쪽에 그러면 끝이 있는 거냐? 아니요, 이쪽 끝이 없어요. 이것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반직선이 아니고 직선은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화살표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숫자가 커집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0으로 찍으면, 그러면 그것의 오른쪽은 플러스죠. 그리고 그것의 왼쪽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양수, 음수 혹은 0이라는 그 부호에 대한 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은 실수직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허수는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수 없고요. 실수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실수는 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선으로 표현한 수들이 결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선이 x를 나타내는 수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 수직선이 나타내는 건 뭐냐? 자, 이 점은 0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점은 1이라고 하죠. 이 점은 2라고 하죠. 이 점은 3이라고 하죠. 라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위의 점들이 다 나타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찍어도 다 나타내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수직선은 그 직선 위에서만 수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가 3인데요. 여기 3인데 요 3을 따라서 이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수직선의 개념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직선 개념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이 평면상의 점들도, 이 위에 있는 점들, 그 점들도 그대로 내려서 이 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점만 3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만 2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만 1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어 놓으면 얘는 수직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수직선의 관점에서 무슨 점이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이 점이 이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점이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가까이 당겨 놓은 이 점이 그래도 가깝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0인 점만 0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0인 점에서 위아래로 확장을 시켜도 그냥 이거 다 0이라고 좀 쳐주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1이라고 쳐주자. 이거 다 2라고 쳐주자. 이거 다 3이라고 쳐주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의 개념을 약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장을 시켜서 x하고 y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게 좌표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하나의 점이 있다고 칠게요. 이 점이 있으면 x 입장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자, 여기 있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x축 위에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서서 이 점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점에서는 위아래밖에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 내려온 이 점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점이 보입니다. 저 위에 점이 있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x축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점만 1이라고 하지 말고 그 라인 전체를 x 입장에서는 1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좌표 평면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점은 요 점만 x의 이 부분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 전체를 다 x의 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점은 x의 이 점과 동일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y 입장에서 이 점을 바라보면 y 입장에서는 이 점이 이 점과 동일한 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5다. 예를 들어 여기가 6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은 분명히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인데 x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저건 5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y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저건 6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점이지만 x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y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점이지만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점이지만 이것은 x 입장에서는 5고 y 입장에서는 6입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7입니다. 만나는 이 점을 0이라고 합니다. 0인 점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나는 좌표를 평면을 이렇게 그리기 싫어. x가 5인 점에다가 y축을 갖다 놓겠어. 해서 갖다 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고 쉽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x는 일단 눕혀놓고 y는 세워놓고 그런데 둘을 만나는 점은 서로가 0인 지점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 x가 0인 지점에 y가 쭉 서 있죠. 그러니까 y축의 모든 점은 x 입장에서 얼마죠? 0이 돼요. 거꾸로 x축의 모든 점은 y 입장에서 0이 돼요. 자 x 입장에서 볼게요. 전체 라인 1입니다. 이거 전체 라인 5예요.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다면 전체 라인 10일 겁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라인이 마이너스 4일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러면 이거 y 입장에서는 이렇게죠. y 입장에서는 원래는 여기만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얘는 지금 서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는 그 라인은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라인은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7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가 다 6으로 보이겠죠? 네, 이렇게 x 입장에서 y 입장에서 되게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을 1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는 내 위에 있진 않으니까 1은 아닌데 가만 보니 5 위에 있네. 그러니까 이건 5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점들이 되게 단순하게 그냥 내 위에 있으면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5 위에 있으니까 저건 내 점이야. 이건 5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 위에 있어. 난 6인데? 그럼 쟤도 6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을 꼽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x가 볼 때는 이 점이라는 거, y가 볼 때는 이 점이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이 점을 바라보면서 x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1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y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마이너스 7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트레이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에는 종류가 많아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로 얘기하는 다항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x의 몇 차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유리함수는 x분의 1 같은 것이 등장해요. 그 다음 무리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무리함수는 루트가 등장합니다. 루트 x
이런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는 뭐 2의 x승 이런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그 함수는 로그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그 뭐 2의 x 이런 게 등장하고,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 이건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도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함수는 어떤 거냐? 원래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는데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기울기가 얼마냐를 다시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파트를 배우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적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냐 라는 걸 갖고 다시 또 함수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분 파트, 적분 파트 가면 함수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 함수가요, 전체 함수가 이 점이 그래서 결국 어떤 한 점이 그래서 결국 x 입장에서는 여기고 y 입장에서는 여기다 라는 걸 굉장히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이 모든 함수의 해석이 매우 쉬워져요. 매우 쉬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함수식을 가지고 그 식을 기준으로 좌표평면에다가 어떻게 그려보려고 해서 그림을 겨우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단서를 겨우 찾아내는 형식으로 공부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모든 함수가 다 다른 함수를 보이고 다 어렵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함수에서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훈련을 해볼 겁니다. 훈련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게요. 왔다 갔다 할 때 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끝을 보세요. 펜 끝을 보세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직선이라고 봐주세요.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보이세요? 자, 이걸 따라갈 때 x만 보세요. x가 커집니다. x가 작아지고 있죠. 보이세요? x가 커지고 있고 x가 작아지고 있어요. x가 커집니다. x가 작아집니다. x가 커집니다. x가 변함이 없습니다. x가 작아집니다. x가 변함이 없습니다. x가 커집니다. x가 변함이 없습니다. x가 작아집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x만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위에 올려놨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x만 보면 이렇게 간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x만 보면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가도 보면 x 입장에서 보면 x가 커졌습니다. 커지기만 했죠. 그죠? 자, y 입장에서 봐볼게요. y가 작아집니다. y가 커집니다. y가 작아집니다. y가 커집니다. y가 변함이 없습니다. y가 작아집니다. y가 커지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커지기만 합니다. y가 작아졌습니다. y가 커집니다. y가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x 입장에서는 지금 커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뭐 y 입장에서는 근데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따로죠. 자, 이 경우 다시 보면 xy를 동시에 해석하면 xy가 자, x는 커지고 y는 작아지죠. x는 작아지고 y는 커지죠. x는 변함이 없고 y는 작아졌죠. x 커지고 y 커지죠. x 변함이 없고 y가 작아져요. y 변함이 없고 x가 작아집니다. x, y 둘 다 커집니다. y 변함이 없고 x가 작아져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가를 동시에 저거 지금 x는 이렇게 되고 있고 y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즉각적으로 눈에 딱딱 들어오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굉장히 잘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자, 이 입장에서 각각의 함수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자,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는 y에 대해서 x로 표현을 하는데 x가 x 한 개만 있는 거죠.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거는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x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a 같은 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숫자를. 그 다음에 x 뒤에 어떤 숫자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1차 함수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y는 x일 겁니다. y랑 x랑 똑같아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복잡하게 만들면 아니에요. y는 x랑 똑같진 않고요. y는 x보다 그래도 3 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고요. y는 x를 2배 한 다음에요. 3을 뺀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조금 해보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거니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x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 0. 그러면 x가 0이 되면 y는 2 곱하기 0 빼기 3 해서 자, 2 곱하기 0 빼기 3 해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 x, 여기 y,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죠.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x가 0인 점은 여기죠. 그렇지만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 전체 선이 다 x가 0인 선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선이 x가 0이에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은 어디죠? y가 마이너스 3은 자,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점만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이 전체 선이 y가 마이너스 3인 곳이에요. 그러면 x가 0인 선은 여기거든요. y가 마이너스 3인 선은 여기에요.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려면 둘이 동시에 만나는 곳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지점은 x가 0이면서 x 입장에서 0이죠? 근데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자, 이 지점은 x는 0이 맞는데 y가 마이너스 3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지점은 y는 마이너스 3이 맞는데 x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점은 또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한 점. 자, 이 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이 식에 x를 변화시켜 보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x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는 2라인이겠죠? 그때 y가 얼마인지 찾아보려고요. x가 1일 때는 2 곱하기 1이겠죠? 여기에 3을 뺍니다. 자, 그러면 2에서 3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x는 1이 늘어났어요. 근데 보면 y는 플러스 2가 늘어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면 x가 0에서 1이 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2였으니까 늘어난 거를 2배 증폭해주고 있잖아요. 뒤에서 빼는 3은 똑같아요. 2 곱하기 0에다가 3을 빼는 거, 2 곱하기 1에다가 3을 빼는 거. 빼기는 똑같습니다. 빼기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x가 1 커지면 x가 1 커지면 앞에 붙어있는 2가 있다 보니까 걔가 그 1 커진 걸 2배로 2 커진 걸로 증폭을 시켜서 결국은 y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2배
2가 늘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x가 2가 됐어요. 거기에 3을 뺍니다. 그럼 4에서 3을 뺐으니까 1이 되죠. 자, x가 3이 됐어요. 그럼 3에서 그 다음 2 곱하기 3에서 3을 뺍니다. 그러니까 6에서 3을 빼니까 3이 되죠. 자, 이런 규칙성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될 때 매번 1씩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진 애를 계속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증폭시키는 중이거든요. 2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앞에 숫자가 1이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앞에 숫자가 1이 붙어 있다면 증폭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앞을 쭉 빼면 그럼 1에서 3 뺄 거고 2에서 3 뺄 거고 3에서 3 뺄 거고 그러면 y가 2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1씩 늘어나겠죠. x처럼 똑같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2분의 1이 붙어 있다면 x가 2가 커져야 그 커진 양을 2분의 1배 해서 줄여버릴 거니까 x가 2가 커질 때 y가 1이 커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증폭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증폭을 시키든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 뭐 아니면 축소를 하든 아무튼 x가 1이 늘어나면 y가 2가 늘어나고 x가 뭐 1이 늘어나면 y가 1이 늘어나고 x가 1이 늘어나면 y가 뭐 2분의 1이 늘어나고 아무튼 이 늘어나는 양은 변함이 없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x가 2일 때 1이고 y는 그 다음 x가 3일 때 y는 3이니까 요 세 개의 점도 한번 찍어볼게요. 세 개의 점도 찍으면 자, 점들을 여기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었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었고 x가 2일 때 y는 1이었고 x가 3일 때 y는 3이었죠. 여기 보세요. 0일 때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 3일 때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개의 점들을 한번 뽑아와 볼게요. 뽑아와서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찍으면 자,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일 때 1이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1, 2, 그 다음에 여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 다음에 2, 여기 3 자, 이렇게 2일 때 1이 찍었죠. 그 다음에 3일 때 여기 3 보시면 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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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인데 이 4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의 직선 위에. 실제로 이 4점은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그림을 못 그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선을 그렸는데 선이 이따위로 나왔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직선 직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직선으로 보이죠? 실제로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나옵니다. 잠깐 직선이 나온다라는 말은 직선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직선이 아닌 선이 뭐가 있을까요? 직선이 안 나온다면 이런 직선이 안 나온다면 이런 곡선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직선과 곡선이 아닌 선이 뭐가 있죠? 뭐 점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직선이나 뭐 곡선이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직선하고 곡선은 x의 입장 그리고 y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게 극명한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선은 보세요. 직선은 말 그대로 쭉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애는 x가 요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y가 이만큼 늘어난 거죠. x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럼 y가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리고 x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y가 이만큼 줄어든 거죠. 직선 위에 점들끼리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하면 x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뀔 때 x가 늘어났죠? 근데 y도 늘어났어요. x가 늘어났죠? y도 늘어났어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뀔 때 x가 줄어들었죠? 근데 y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때 x가 얼만큼 늘었습니까? 그리고 y가 얼만큼 늘었습니까? 아니면 혹은 x가 얼만큼 줄었습니까? y는 그때 얼만큼 줄었습니까? 라고 하는 x의 이 변화폭, x의 변화량 하고 y의 변화량의 비율이 맨날 똑같아요. 비율이 계속 같은 정도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이 늘어났다면 y도 보니까 1쯤 늘어난 것처럼 보이네요. 만약에 x가 1이 늘어났다면 y가 1이 늘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다고 칠게요. 처음에는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x가 1이 늘어날 때 y가 1이 늘어났다면 x가 3이 늘어나면요 y도 3이 늘어나야 그래야 이게 직선이 됩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조그만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큰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은 뭘까요? 두 삼각형 닮음이겠죠. 아직 우리가 기하 파트를 하지 않았지만 닮음이겠죠. 그냥 딱 봐도 생긴 게 닮아 보이잖아요. 사이즈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1 늘어날 때 1 늘어나면 3 늘어날 때 3 늘어나야 같은 선상 위에 있지. x가 3 늘어났는데 y 혼자 막 6쯤 늘어나면 저 위에 점이 찍힐 거니까 이게 직선상에 있지 않겠죠. 이 점을 따라잡으려면 이렇게 꺾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으로 변신하는 거죠. 만약에 x가 여기서 6이 작아졌다고 칠게요. 6이 작아졌으면 y도 6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계속 유지돼야 직선상의 점들이 있는 거지 비율이 바뀌면 얘가 직선이 아니게 되버리죠. 자 예를 들어 x가 1이 늘어났을 때 y가 1이 아니라 2가 늘어났던 거다. x가 1 늘어날 때 y가 2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직선상에 계속 있으려면 x가 2 늘어나면 y는 4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일 때 2, 2일 때 4, 그럼 3일 때는 6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늘어나야 직선상에 있는 거지. 그 비율이 깨지면 꺾인다는 거죠. 만약에 자 여기서 x가 1 늘어났어요. y가 2 늘어났습니다. 근데 x가 3이 늘어났는데 y가 안 늘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점이 밑에 찍혀야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직선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뭐 완전 꺾어줘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란 x가 늘어날 때 y가 얼마 늘어나는가 하는 그 비율이 계속 일정해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곡선으로 변신합니다. 선이. 곡선으로 변신하든지 아니면 꺾여버리든지 아무튼 직선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자 다시 1차 함수로 돌아와서 보면 1차 함수는 x하고 y가 변화하는 그 비율이 항상 일치하게 돼요. 자 여기 보셨듯이 x가 1이 늘어났어요. 1이 늘어났어요. 1이 늘어났어요. y가 그때 2가 늘어났죠. 근데 x는 1 늘어나는데 y가 2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빼주는 3 때문이 아니고 마이너스 3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 때문이 아니고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수를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증폭을 시켰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켰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y가 변화하는 게 바뀌었다. 그냥 1이었다. 1. 그랬으면 1 늘어나면 얘도 1 늘어나고 2 늘어나면 얘도 2 늘어나고 100 늘어나면 얘도 100 늘어나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가
y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가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x가 1이 늘어날 때 y가 2가 늘어난다면, 그럼 x가 2 늘어날 때는 y가 4가 늘어나고 하는 그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게 이 함수 식을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식을 봐도 x랑 y는 잘 보니까 x가 100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100이 앞에 있는 2에 의해서 증폭돼서 y가 200이 늘어나겠네. 근데 50이 늘어나면 100이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x의 변화량보다 y의 변화량이 2배 크구나 라는 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일반화해서 올려보면 x의 변화량보다 y의 변화량이 이건 a배 큰 거죠. 그죠? a가 3이라면 3배 클 거예요. a가 100이라면 100배 크겠죠. 그렇게 변화량이 a에 의해서 바뀌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함수에서는 변화량의 비율은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직선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직선. 자, 이거하고 대응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대응시켜서 확인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대응되는 개념을 보면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x가 1일 때는 y가 1입니다. 그죠? 근데 x가 2일 때는 y가 4가 돼요. 분명히 1이 늘어났는데 얘는 3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y가 9가 되죠. 그죠? 여기도 1이 늘어났는데 y는 5가 늘어났죠. 보세요. 1이 늘어났을 때 3이 늘어났어요. 비율상은 1분의 3 같은 비율이죠. 근데 여기는 1이 늘어날 때 5가 늘어났으니까 1분의 5처럼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바뀌게 되면 직선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이 늘어났을 때 3이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1이 늘어났을 때 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직선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 일정하면 직선, 그것이 변화하면 곡선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변화량은 식을 봐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얘는 변화량이 일정하겠다라는 게 보이지만 얘는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는 거죠. 제곱을 해버리니까요. 4가 되면, 자, 3에서 4로 1이 늘어났지만 여기는 제곱해서 16이 되겠죠? 그러면 7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이 일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함수가 변화량이 일정한 함수는 다음 함수에서의 1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1차 함수. 하나 더 있는데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1차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자주 등장하지 않죠. 곡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선은 비교적 쉽고 곡선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기울기라는 개념이거든요.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자, 하나의 직선을 더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기울기가 높아 보여요? 이게 기울기가 높아 보여요? 얘가 높아 보이죠? 얘가 더, 자, 이걸 타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얘는 굉장히 경사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갈만하죠. 만약에 아예 이렇게 들어 누워버리면 얘는 기울기가 뭐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기울기가 여전히 생겼죠? 근데 얘랑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다시 기울기가 높죠? 네, 그래서 높은 기울기는 기울기 크기를 크게 하게 하고, 낮은 기울기는 기울기 크기를 좀 낮게 하게 기울기라는 걸 정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기울기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이름 지으면,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그렸는데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기로 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빨간색 두 줄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 두 줄. 얘 좀 누워있죠? 얘 좀 서있네요. 어느 게 기울기가 높을까요? 빨간색 기울기가 이게 높죠. 얘는 기울기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보면 자, x 입장에서 같은 선을 잡아볼게요. 같은 선. 여기가 한 7 정도 한다고 칠게요. 7. 그리고 다시 x 입장에서 같은 선을 잡아볼게요. 여기는 9 정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자, 요 점 그리고 이 점. 이게 기울기가 낮은 빨간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죠. 여기는 y 입장에서는 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 보면 이렇게 여기가 5, 이 초록색 선이 만나는 곳이 5, 파란색 선은 3,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3분의 1이라는 점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이렇게 y 입장에서 따라가 보면 한 뭐 이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서 이 점은 7,2라고 해볼게요. x는 7이고 y는 2인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이렇게 y 입장에서 따라가 보면 3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이 점은 9,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좀 낮은 빨간 직선은 x가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얼마 커지고 있냐면 x는 2 커지고 있죠. 근데 y는 그때 1 커지고 있죠. 2에서 3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에서 9로 x가 2 커질 때 y는 2에서 3으로 1 커지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얘기하자면 x가 2 변할 때 y가 1 변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자, 따라 올라갑니다. 이 점 그리고 이 점 대충 크기가 얼마 정도 할까? 이렇게 따라가 보니 한 8쯤 돼 보여요. 여기까지가 5고 여기까지가 한 9쯤 돼 보이네요. 대략 자 7,9라고 해볼게요. 7,9.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꽤 높네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점을 9로 잡았으니까 이 점은 한 12 정도 돼 보여요. 9,12. 9,12로 보이는데 x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아래 빨간 직선이랑 위에 빨간 직선 비교하면 x의 변화량은 이것도 7에서 9로 갔고요. 이것도 7에서 9로 갔어요. 그런데 y의 변화량이 이 경우는 1 올라갔는데 이 경우는 9에서 12로 3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높은 빨간 직선은 x의 변화량은 2 변했는데 y의 변화량이 3 변했죠. 그러니까 저 높아 보이는 기울기 얘는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얘는 2분의 1, 쟤는 2분의 3. 기울기가 저 위에 있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아래에 있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보다 3배 높죠. 그죠?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3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울기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거꾸로 y의 변화량 분의 x의 변화량으로 한다면 얘는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2고 이게 3분의 2면 기울기가 뭐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y분의 x로 안 하고 x분의 y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위에 있는 빨간 직선, 아래에 있는 빨간 직선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사실 그 표현은 요 영역에서만 해당되죠.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원래는 기울기가 높은 이 빨간 직선이 위에 있었는데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빨간 직선 뚫어버리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오히려 위에 있던 애가 아래에 있고 밑에 있던 애가 위로 갔죠. 네, 그렇게 바뀌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은 어떨까요? 완전히 들어 누웠죠. 기울기가 어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면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0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왜 들어 누워 있냐면 y가 자, 이 초록색 직선에 모든 y 값은 다 5예요. 다 5. 이 모든 점들이 y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 난데? 다 5인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면 5를 벗어나지 않아. 아예 들어 누웠으니까. 근데 x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0, 여기서는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x는 막 변해요. x는 되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맨날 5야. 그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을 어떻게 잡든 x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 자 0에서 10까지 변했던 걸로 잡아볼게요. 그럼 0에서 10까지 10이나 변했어요. 근데 x가 0에서 10까지 10 변할 때 y는 얼마 변했냐는 거죠. y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y의 변화는 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놓으면 0이 돼요. 자 그러면 완전히 서면 어떨까요? 이렇게 완전히 서면 이러면 기울기가 사실상 무한대가 된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x의 변화량이 이번에는 없어. x가 전혀 안 변해. x가 전혀 이동이 없어요. 맨날 여기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맨날 마이너스 7이야. 이 점들 어디에 있어도 x는 맨날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은 없어. 그런데 y의 변화는 뭐 얼마든지 있죠. y는 모든 y가 다 왔다 갔다 하죠. y가 뭐 10만 변했다고 하더라도 0분의 10이니까 이건 사실 분모에 0을 둔 것은 정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크기를 그래도 우리가 대충 느껴보려고 하면 자 10 나누기 0은 이런 거죠. 10을 0등분하면 하나가 얼마야? 뭐 이런 개념인데 근데 10을 0등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거 제끼고 나눗 세트 3개 있었잖아요. 연산의 3개 파트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10에서 0을 몇 번 뺄 수 있어? 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10에서 0을 몇 번 뺄 수 있냐? 계속 뺄 수 있죠. 10에서 0 빼고 0 빼고 0 빼고 뭐 언제까지 뺄 수 있겠어요? 무한대번 뺄 수 있겠죠. 사실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서면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말할 만큼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 놓으면 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파란색은 어떨까요? 파란색은 자, 요 정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를 잡아서 또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점을 대충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한 3 정도 돼 보이네요. 여기 한 5 정도 돼 보여요. 자, 그래서 3, 5로 대충 잡고 여기는 한 보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돼 보이네요. 자, 마이너스 8 잡아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6쯤 돼 보이네요. 일단 대충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 그럼 이 점은 3,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 점은 5,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파란 직선의 점 두 개를 잡았어요. 그때 자 여기 하고 여기 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y가 대충 이렇게 가는데 한 뭐 1쯤 돼 보이네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대충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칠게요. 사실 분수로 표현 안 하고 싶어서 대충 잡는 거예요. 자, 5,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파란 직선은 우리가 좀 전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x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2 커졌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은 2입니다. 2 커졌어요. 그런데 y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1 작아졌죠? 작아졌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얘는 기울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 커진 건 똑같죠. x가 2 커진 건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6으로 마이너스 8 작아졌죠. 그러니까 8 작아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8만큼 변했죠. 그러니 정리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죠. 자, 절대값만 볼게요. 절대값. 절대값은 숫자의 수치만 보는 거죠. 부호를 빼놓고. 자, 이건 2분의 1, 이거 4. 누가 크죠? 4가 크죠. 그런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죠. 무슨 얘기냐? 기울기는 절대값 수치만 보면 가파른지 누워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직선에서 2분의 1보다 2분의 3이 더 가파른 기울기를, 높은 기울기를 가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를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4가 더 높은 기울기를 가져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수죠.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수죠. 그렇지만 기울기는 어쨌든 얼마나 가파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관점에서의 수치가 크면 기울기가 가파른 거고 수치가 작으면 약간 누워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의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들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들리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고 왼쪽이 들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 변화했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x가 플러스로 변할 때 y가 플러스로 변하면 오른쪽이 들리는 거고 x가 플러스로 변할 때 y가 마이너스로 변하면 왼쪽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얘가 이런 모양이겠다 저런 모양이겠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절대값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들려있겠다, 요만큼 들려있겠다, 이만큼 들려있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기울기 개념은요, 지금 제가 직선상에서 1차 함수 상에서 설명했지만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전부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걸 알면 다른 모든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곡선의 경우는요, 곡선, 자 대충 그려볼게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따지나 여기서 여길 따지나 여기서 여길 따지나 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비율이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비율이 같다고. 그게 다시 말하면 항상 기울기가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같죠. 그런데 곡선은 기울기가 변해요.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 한번 볼까요? 이 점이랑 이 점 정도를 찍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기울기는 요만큼 x가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꽤 기울기를 표현하자면 꽤 높은 기울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 이쪽을 표현해볼까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할 때 기울기는 얼마나 나오냐 하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 이 정도가 나와요. 얘는 기울기가 낮죠. 얘는 기울기가 높죠. 그래서 곡선은 기울기가 계속 변합니다. 기울기가 변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곡선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평균적 기울기와 순간적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적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평균적으로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돼요.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평균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할 때 x가 이만큼 변했고 y가 이만큼 변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기울기는 어떤 점을 잡은 다음에 그냥 그 양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으로 해서 얼만큼 변했고 y 얼만큼 변했습니까? 이걸 대충 범위를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곡선. 그런데 자, 이 점과
2점. 자, 2점과 2점까지의 평균적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변화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없진 않았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 기울기는 0이 되는 거죠. 0. 자, 그래서 이런 게 평균 기울기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자, 순간적 기울기는 뭐냐면 자, 요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어떤 한 점이 있어요? 그 한 점과 매우 가까운 한 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거의 같은 점을 잡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얼만큼 변했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확대하면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가 될 건데 그래서 여기랑 잡는 거죠. 매우 가까운 점을. 여기 x가 변할 때 y 얼마큼 변했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하면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린 것처럼 되겠죠. 접하는 선. 그래서 이 접하는 선을 그린 것처럼 될 텐데 이 선의 기울기가 결국 저 순간적 x의 변화량 분의 순간적 y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 기울기를 순간 변화량 같은 개념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선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곡선은 어쨌든 기울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순간 기울기가 있을 수 있고 평균 기울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평균 기울기를 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평균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순간 기울기를 보면 요 맨 밑에 점 있겠죠? 맨 밑에 점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똑같이 누워있는 선이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맨 밑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꼭지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는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0이 돼요. 이때의 평균 기울기와 이때의 순간 기울기가 같죠. 둘 다 0으로. 그런 건 또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았어요. 평균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평균 기울기랑 같은 순간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은 얘를 이렇게 당겨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게 붙여서 평행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이 점에서는 순간 기울기가 저만큼 표현이 될 거고 이 두 점에서의 평균 기울기도 같은 크기만큼의 기울기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순간 기울기, 평균 기울기가 같아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곡선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y는 2x-3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그러면서 기울기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다른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 자, 이렇게 직선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으면 잘 보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겨요. 이런 점을 x절편,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x절편, y절편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냥 만나는 점이다 이거예요. x절편, y절편. 그러면 저 만나는 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x절편은 어떤 특징이냐?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x절편은 무조건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어떤 점. 어딘지 몰라. 근데 이거를 x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다양한 점이에요. 그런데 y관점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점들이에요. y 입장에서 바라보면 x축은 전체가 0인 점이잖아요. 이거 나 0인데
라고 말하는 점이에요. y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니? 0. 이거 얼마니? 0. 이거 얼마니? 0. 이거는 0. 이거는 0. 이거는 0. 자, x 입장에서 물어보면 이거는 뭐 10, 이거는 8, 이거는 뭐 5, 얘는 뭐 얼마, 얘는 0, 얘는 뭐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x한테 물어보면 달라져. 근데 y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 0이야, 다 0. 전부 0.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거 y한테 물어보면 뭐 11, 이거 뭐 7, 뭐 5, 뭐 3,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말할 건데 그걸 x한테 물어보면 이거 다 0이야, 전부 0.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절편을 찾을 때는 y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y절편을 찾을 때는 x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얘를 한번 뜯어봅니다. x가 0일 때, y가 0일 때 각각 나머지는 서로는 어떻게 되냐? 자, x가 0이면 y는 2 곱하기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0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x가 0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 x가 0이 요 자리죠. 그러니까 y축이 되죠. 그래서 요 점은 마이너스 3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y가 0일 때 x축 전체를 말하죠. y가 0일 때는 자, 저 위에 식에다가 y에 0만 넣어볼게요. y가 0이야. 그때 2x-3은 얼마니? 이거죠. 2x-3 얼마일까요? 자, 2x-3이 0이 되려면 2x가 3이 돼야겠죠. 이게 2x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x가 3. 근데 2x가 3이 되려면 x가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 여기는 2분의 3이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절편, y절편 나오죠. 근데 다시 이 식을 쳐다보니까 y절편은 그냥 여기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 1차 함수의 일반형을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 a는 기울기였고 이 b는 y절편이었던 거죠.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y절편, x절편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x절편을 좀 다시 쳐다보잖아요. x절편 다시 쳐다보면 자, 이 식이 나왔죠. x절편에는 y가 0이니까요. 그래서 0은 2x-3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 식을 다시 보잖아요. 0은 2x-3 자리를 잠깐 바꿔볼게요. 2x-3은 0. 자, 이런 거 어느 파트에 많이 나오냐면 방정식 파트에 많이 나오는 거죠. 방정식 파트. 그래서 y를 0으로 딱 잡는 순간 이 함수가 방정식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긴 애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으로 변신해요. 우리 2차 함수에 가면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2차 함수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y에 0을 넣잖아요. 0은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자, 방정식 같이 생겼죠. 실제로 이게 방정식이에요. 왜냐, 방정식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걸 찾아내 라는 거였죠. 근데 함수는 모르는 걸 다 찾지는 못해. 그렇지만 모르는 애들끼리의 관계는 있어.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봐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애들끼리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냥 0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게 방정식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함수는요, 다시 좌표평면상에서 얘기하면 함수는 전체 그래프를 다루는 게 함수예요. 그런데 방정식은
y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x축 위에서 x축 위만 보는 게 방정식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함수고 다시 x축 위만 보는 거 그게 방정식이에요. 자, x축 위에 한 번 만났죠? 한 번 만났죠? 그러니까 x가 한 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이, 해가 한 개 있는 거예요. 방정식 파트에서 1차 함수는 근이 하나 있다고 했죠. 2차 함수는 근이 두 개 있고 3차 함수는 근이 세 개 있고 n차 함수는 근이 n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1차 함수는 x축이랑 한 번 만납니다. 2차 함수는 두 번 만나고요. 3차 함수는 세 번 만나고 4차 함수는 네 번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다항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y는 ax의 n승 더하기 bx의 n-1승 더하기 쭈르르르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a가 플러스라고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5, 4, 3, 2, 1 이렇게 된다 라고 치면 이 식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가 몇 차까지 있는지를 그냥 하나로 합쳐갖고 표현을 한 식인데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다. 그러면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2차 함수는 ax 제곱 더하기 bx 하고 뒤에 뭐 있겠죠? 사실은 상수만 있겠죠. 근데 자 3차 함수다. 그러면 x 3승이 있고 x 2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가 있겠죠? 그 다음 상수가 있겠죠? 4차다. 그럼 x 4제곱, x의 3제곱, 제곱, 그 다음에 뭐 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있겠죠? 자, x의 5제곱이다. 그럼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있겠죠? 자, 만약에 n이 100이다. 그러면 x가 100차, 99차, 98차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있겠죠? 어쨌든 자, 제일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라고 말하는데 각 차수에서 가장 높은 그 다음 차수 앞에 b가 붙어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식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차항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인 a가 일단 플러스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1차 함수는 지금 봤죠? 1차 함수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2차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꺾잖아요? 그럼 2차 함수가 돼요. 3차 함수는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됩니다. 이 x축을 한 번씩만 통과하면서 차수만큼 통과하면서 꺾으면 돼요. 예를 들어 자 100차다. 100차는 자 여기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근데 지금 보면 짝수일 때 올라가죠? 홀수일 때 내려오고 이거 막 하다가 100차 하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고차항의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 어렵지 않아요. 7차? 자 여기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게 이제 대충 그리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차수가 올라가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꺾어주면 한 차수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포인트가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시작하고 있죠. 왜 여기서 시작하냐 하는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자, x의 3승이 있고요. x의 제곱이 있고 x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수가 있고 어떤 수를 두 번 곱한 거, 어떤 수를 세 번 곱한 거죠. 이 셋이서 누가 더 큰지 서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x 3승은 그냥 지 혼자 나왔어요. 딸랑딸랑. 근데 x 2승이 x 3승이랑 붙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약간 밀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를 앞에 붙여갖고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곱하기 10억을 가지고 왔어요. 10억. 엄청 큰 수잖아요. 10억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 정도 데리고 다니면 x 3승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x가 자기도 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x는 10억에다가
10억을 10억 번 곱한 수를 데리고 왔어요. 10억을 10억 번 곱한 수. 그래서 굉장히 큰 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x 3승, x제곱, x가 서로 경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x 3제곱이 최종 승자가 되었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큰 수를 들고 와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x 수직선이죠. y축은 그리지 않을게요. 그냥 없다라고 잠깐 놓고 x 3승이랑 x제곱 x 경쟁을 합니다. 근데 x가 0일 때는요, 얘가 0이 되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요. 셋 다 0이네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x가 1일 때는 얘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10억이 되죠. 10억. 1 곱하기 1, 뭐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10억. 이것도 얘는 10억에 10억 제곱이 되죠. 10억을 10억개 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셋 중에서 얘가 그냥 이죠. 얘가 엄청 높으니까. 얘는 x 함수는 한 1밖에 안 되는데 x 제곱은 저 위에 찍어야겠죠? 얘는 그거보다 훨씬 위에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겨요. 그런데 x가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x가 10억이 되는 날, 그때는 어떻게 될까? x가 10억이 되는 날은 얘가 10억을 3번 곱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이니까 얘도 10억을 3번 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x가 10억까지 되기 전에는 얘가 워낙 큰 수를 데리고 왔으니까 x3제곱이 x제곱한테 지고 있었어요. 더 작은 수였어요. 그런데 x가 10억에 도달하는 그 순간 x3승과 10억 x제곱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x3승이 x2승을 따라잡았거든요. 따라잡았어요. 근데 x는 10억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커지면 드디어 x3제곱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역전. 그래서 얘가 더 커집니다. 근데 이 x가 워낙 큰 수를 아직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이기고 있거든요. 얘가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x가 이번에는 10억이 아니고 10억의 10억 제곱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x는 끝까지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x3승은, 자, 얘는 이미 이겼죠. 이겼으니까 얘는 탈락 하고, 얘가 이제 너무 큰 수를 데리고 있어서 아직은 버티는데, x3제곱이 10억의 10억 제곱이, x가 10억의 10억 제곱이 돼버리면 이거를 3번 곱하는 게 되잖아요. x3제곱은. 근데 얘는 10억의 10억 제곱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10억의 10억이 되었으니까, 자, 10억의 10억 제곱을 2번 곱한 게 되죠. 얘는. 근데 얘는 3번 곱한 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늘어나다 보면 결국 x의 차수가 작은 애들이 어떤 수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얘가 가장 크게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 아까 무조건 그래프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죠. x가 무한대만큼 커지다 보면 최고창 앞에 붙어있는 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창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자 3, x 5승이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만약에 뒤에 x 4승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예요. 그런데 뒤에서 마이너스 10억에 10억 제곱에 10억 제곱에 10억 제곱에 이런 엄청나게 큰 수를 데리고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아무리 커도 얘가 너무 큰데 그걸 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x가 계속 커지다 보면, 그래서 이 x가 10억에 10억 제곱에 10억 제곱에 10억 제곱만큼 커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얘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계속 커지다 보면 뒤에가 무슨 수가 오든지 간에 다 필요 없고 플러스로 커질 거라는 거죠.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y도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보면 이 무한대쯤 되어 있는 세계에서 y가 저 플러스겠냐 아니면 마이너스겠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다항함수에서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1차는 그냥 한 번 뚫으면 되고 2차는 한 번, 두 번, 3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4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x축의 관점에서 보면 y가 0인 x축의 관점에서 보면 1차는 한 번 만나니까 1차의 근은 1개, 2차는 두 번 만나니까 2차의 근은 2개, 3차는 세 번 만나니까 3차의 근은 3개, 4차는 하나, 둘, 셋, 네 번 만나니까 4차의 근은 4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이런 거였죠.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게 지금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이 식을 그냥 정리한 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었죠. 근데 근의 공식은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면 나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얘를 정리하다 보면 이쪽에 지금 x가 두 개나 있고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고 그러니까 하나의 x로 합체시키기가 좀 어렵지만 완전 제곱식을 만들다 보면 합체가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러면서 a, b, c를 전부 다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두 개니까 여기에 두 개가 왜 나오는가도 이 식을 정리하다 보면 힌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근 알파, 다른 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근은 이 중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취한 거.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칠게요. 그러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거였고 베타 같은 경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다 보니까 알파라는 근, 베타라는 근 해서 두 개의 근이 있는 거였다. 2차 방정식에서는 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루트라는 애는 요 루트라는 애는 특성이 루트별 곱하기 루트별. 그래서 루트라는 애를 자기를 두 번 곱하면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오는 애잖아요. 그래서 루트별 곱하기 루트별은 별이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죠.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은 0이죠. 루트 4 곱하기 루트 4는 4죠. 이렇게 되는 애인데 하다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런 수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애를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일단 이런 수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수는 실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가 뭐 실수를 실제로 존재하는 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본 수직선에 있는 뭐 어떤 수는 자 0이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수든 자기를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실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은 0이죠. 근데 이제 이런 애는 0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이 항이 0이 되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고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인데 플러스 0을 하든 마이너스 0을 하든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사실상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 중근을 가진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수근으로 보면 근이 한 개다. 그렇게 이제 한 개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판별식에 따라서 2차 함수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것도 a가 플러스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a가 플러스면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였죠. 2차 함수는 자 1차, 2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2차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x축을 만나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x축을 한번 뚫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느 것도 다 2차 함수예요.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렸어. 착 접하도록 얘를 더 올려놨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여기서는 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데 몇 번 만나죠? 2번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거죠. 여기는 1개인 거죠. 여기는 없는 거죠. 0개인 거죠.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어떤 x를 넣어도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x를 넣어도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판별식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판별식이 플러스일 때 근의 개수가 2개였죠. 판별식이 0일 때 근의 개수가 1개였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근의 개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근의 개수가 2개고 그래프 모양은 x축을 2번 뚫고 지나간다. 판별식이 0일 때는 근의 개수가 1개고 x축을 접하면서 지나간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근의 개수가 없고 위에서 공중에서만 논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마이너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근의 개수는 여전히 없고 그렇지만 a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마이너스면 y도 저 밑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렇게 접하면서 내려오는 게 되겠죠. 이 경우는 위로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과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그래서 오늘 함수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이제 찍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있고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말하는 그 이동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쭉 함수들을 썼죠. 함수들을 쓴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역함수 개념도요. 좌표 평면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역함수 특별히 설명 안 해도 x, y가 그냥 바뀐 거구나. 그러면 y는 x 대칭이 되겠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도 왜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땡기면 x에 x-2를 집어넣는가 하는 것도 좌표 평면의 x 관점에서의 해석, y 관점에서의 해석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 근데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서 강의를 일단 기본 강의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간편 내용에는 여기까지 담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함수만을 담은 영상, 그리고 이동만을 담은 영상,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를 하나하나씩 담은 영상을 조금 더 짧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